네, 정치권에도 최대 현안 역시 메르스입니다. 오늘 오전에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을 정부가 모두 공개했고요.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메르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회동하고 초당적 협력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메르스 대응을 두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발표 보셨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문혁표 장관과 지자체장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예. 잘 됐다. 박원순 시장도 오늘 보이고 예. 문혁표 장관도 보이고 경기도지사, 대전시장,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한꺼번에 합심해가지고 예. 이거 극복하겠다. 저런 의지만 보여줘도 국민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런 거는 오늘 아주 적절한 잘 이루어졌다 생각이 되고요. 입법부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확진도 되고 있지만 예. 격리라든가 퇴진 환자도 나오는 이 와중에 한풀 이제 꺾이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보고 좀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안심을 할지도 좀 고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게 골든 타임, 이른바 골든 타임이 지난 뒷북 행정의 어떤 전형적인 걸 좀 보여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오늘 아침에 정치권의 여야 모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경환 총리 대행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혁표 장관하고 4개 지자체 광역단체장들이 이제 모임을 해서 예. 뭔가 이게 대책을 내놓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만 좀 빨리 됐더라도 예. 그동안 국민들이 공포에 쌓여왔던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이제 구성이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부도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 메르스 관련 여야 지도부 4+4 회동이 있었거든요. 공동 합의문이 나왔는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합의를 했고요. 정부의 종합대책도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가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합심하는 모습을 보고 예. 정말 국회가 항상 비판을 많이 받지만 결정적일 때는 또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특위 구성하고 이런 거보다도 지금 오늘 아침에 최경환 부총리가 통제 가능하다, 메르스 통제 가능하고 주의 단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보로 좀 올려서 온 정부, 국회,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 지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의 합심을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오후에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정보 공개를 또 투명하게 요구했죠. 그래서 정보 공개를 국회에서 이렇게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복지부라든가 또 지자체의 오늘 이런 모습들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발휘될 것 같아서 예. 지난번에 여당의 당청은 초기 단계에서 안 됐잖아요. 예. 그때 원유철 위 의장이 이거 회의하자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못하겠다 그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여야를 뛰어넘어서 좋은 오늘 일이 있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좀 나아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메르스 사태 앞에 여야가 따로 없고 정쟁을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그게 정치권,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할 것 없이 전부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는데요. 네. 오늘 적절하게 국회 여야가 상당히 좀 지적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예. 정부에다가 지자체하고 교육청,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된 범국가적인 어떤 대책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예. 향후에 신종 감염병에 관련된 국가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병원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내년 예산에 그걸 좀 넣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신종 감염병 관련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보 공개를 언제 어느 시점에 해야 되냐 이런 정보 공개에 관련된 법안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는데 그 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 예. 뭐 이런 여야 합의들이 유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내일입니다. 내일 6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도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일단 첫날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 뭐 여야 막론하고 매서운 비판이 뭐 쏟아지겠죠. 그렇죠. 뭐 국회라는 데가 이제 국민의 대표들인데 예. 복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서운 그 질의,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는 내일 국회에서 네. 내를 좀 맞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뭐 열심히 그 해왔지만 부분 그 어떤 미스가 계속 나타났거든요. 예. 처음에 그 확진자를 출국시킨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발표하는데 숫자를 또 잘못 또 기입을 해가지고 그럴 예. 수도 있었고 병원 정보 공개에도 이게 참 오늘 뭐 이제 공개가 돼 다행인데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온 포털 사이트에는 삼성서울병원이 검색어 1위였습니다. 예. 온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발표만 D 대형 병원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보 공개가 좀 늦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예. 질병본부의 그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질병본부의 여러 가지 그 초기 대응에 대한 그런 그 내일의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YTN에도 이제 자막이 복지부 장관으로 나갔는데 예. 보건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영표 장관도 보건 전문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복지부 그래서 보건을 좀 강조해서 그런 활동이 그 포커스를 맞춰지는 네. 그런 그 내일 질의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저희도 전해드린 소식인데 그 정부가 발표한 병원 명단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질타가 이어지겠죠?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 미흡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 처음에 대책반을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대책반장에다가 그다음에 차관으로 갔다 그다음에 장관으로 격상되는 이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예. 우왕좌왕한 게 많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비밀리에 체육대회도 하고 그걸 예. 또 은폐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들을 강하게 좀 비판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병원, 그 대형 병원, 그러니까 병원 24개에 대해서 시점이 예. 사실상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발표된 게 아니냐. 예. 적어도 2차 감염자가 났을 때 그때쯤에 그 발표를 하고 국민들이 숙지를 하고 뭔가 조금 자기 방어책을 좀 가졌다면 예. 3차 감염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마 그 대대적으로 아마 그 문영표 장관에 대해서 비판이 좀 가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정부가 어쨌든 뒤늦게 뭐 병원 이름을 공개했다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인데요. 뭐 메르스 의심 환자가 거쳤던 혹은 확진 환자가 나왔던 그 병원 진료를 꺼려하는 환자들이 생긴 게 뭐 인지상정일 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뭐 당초에 굉장히 신중론자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병원이라는 데가 그 의료 서비스를 하는 그 보건을 위한 아주 그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면서도 예.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뭐 이런 그 메르스와는 관련 없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도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 예. 많은 사람들이 공개에 대해서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하다가 그 진행한 것 같은데 이제 결정적인 게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저는 예. 이 부분을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복지부 장관이나 그 정부나 뭐 하여튼 국회나 모든 그 각 영역에서 조심스럽게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민간에서의 어떤 그 협조가 과연 있었느냐를 볼 때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정말 초대형 그 의료기관이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뭐 환자들이 믿고 그 가는 그런 병원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일본 환자가 그 확진을 받았고요. 처음으로 메르스라는 그 병을 이제 확진받은 거 아닙니까? 국립 의료로 갔지만 예. 그다음에 14번째 환자가 있었고 14번째 환자가 있었고 35번 의사 이거는 박원순 시장 때 이제 밝혀진 거지만 이런 그 삼성 서울병원은 메르스와는 정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병원이었는데 이 병원이 그 병원 자체에서 어떤 판단을 했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복지부의 판단이 좀 그 느슨하다고 생각되면 예. 병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일찍 좀 그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에서 정말 그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그 SNS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어제 그 D 대형 병원으로 계속 나왔을 때 예. 홍길동적을 빗대가지고 무슨 삼성을 삼성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예. 저는 민간 영역에서 병원도 그렇고요. 그 환자도 그렇고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협조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거 오늘 삼성병원에서 그 기자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 브리핑 내용을 쭉 보면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메르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번 확진 환자를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을 병원 내에서 격리 조치하고 뭐 이런 조치를 쭉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번 확진 환자로부터 나온 전염자는 없었어요. 삼성병원에서. 근데 문제는 14번 그 확진자인데 14번 확진자가 들어왔을 때 그 이전의 경로에 대해서 바로 이게 그 정보가 제공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일반의 그 병원이 전부 공개됐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14번 확진 환자가 삼성병원에 왔을 때 병원에서 몰랐을 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폐렴 환자로 생각을 하고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틀 시간 가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이 됐고 실제 그것으로부터 많은 확진 환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에는 병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내부하고 복지부 관계자들, 그러니까 복지부하고 그 정보가 그러니까 수시로 일상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느냐. 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14번 환자가 삼성병원으로 갔을 때 바로 메르스 그 의심 환자라고 의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틀간 그걸 몰랐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김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봤어요. 네. 삼성병원에서 14번 환자를 왜 며칠 동안 제대로 메르스로 확진을 못하고 이렇게 헤맸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전 병원에 거쳐온 병원에 대해서 제대로 그 질의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굿모닝 병원에 평택의 굿모닝 병원에서 왔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전에 평택 성모병원을 거쳐왔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이제 삼성병원이 몰랐고 환자 본인도 평택 성모병원을 거쳐왔다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뒤늦게 이제 그 통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메르스 확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 환자, 총체적인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그 자발적인 협조가 없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커져가지고 강남의 초대형 그 병원이 지금 이런 그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정보 공유가 부재했기 때문에 더 큰 확산을 불러왔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가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은 물론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메르스 의심자의 뭐 직장, 뭐 집, 거주지, 뭐 자녀의 학교 등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 부천에서도 이 환자의 정보를 좀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이 된다. 이런 좀 시각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 정부가 이번에 병원 정보를 공개를 한 것도 떠밀려서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우리 앵커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예. 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뭔가 병원 내에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고 잡을 수 있다. 그런 그 자신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고 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예.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그 계속 언론과 국민들은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공개되는 내용은 없고 예. 이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35번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성남시장, 부천시장 이런 분들이 아주 물론 개인정보 관련한 법률 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두 시장들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 시민들에게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아마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 얘기는 그겁니다. 예. 미국이나 홍콩의 매뉴얼에 따르면 이건 다 공개하게 돼 있다. 공개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좀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 정부의 비밀주의에 하는 거하고 지자체가 공개를 하는 부분이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4개 그 광역단체장이 예.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걸로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부천시장이나 성남시장이 공개를 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요, 왜 근데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장이 이 사태 심각성을 인지를 하면 그 바로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기지사가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복지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중앙정부가 협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분히 어떤 그 지역에서의 본인의 그 어떤 업적 나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강조 뭐 진정성 의심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좀 그렇게 보이고 그 박원순 시장도 그 심야에 그 발표한 데 대해서는 많은 그 뭐 비판도 있고 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박원순 시장이 건드린 데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심야에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한 모습은 자칫하면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정말 쓸데없는 어떤 그 공포를 불러일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이 지자체장들이 개별적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그 메르스의 본질, 그러니까 공기 감염은 거의 없다는 게 그 학계의 지금 정설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 감염이라든가 지역 감염 이런 그 아주 극단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장들의 발표는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뭐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좀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4일 밤이었습니다. 밤 10시 반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지난 35번 환자의 동선, 그러니까 그 대형병원, 서울 삼성병원의 의사가 거쳤던 곳, 그걸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사실 회견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냐, 여러 가지 엇갈린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대권 행보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서울 시민의 그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장이 35번 그 확진 환자가 그 강남의 큰 모임에 간 거 아닙니까? 한 1,500명 이상의 모임에 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게 옳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에서 했을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건 조금 그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4개 광역단체장들이 정보 공유도 하고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에 결국은 그런 귀결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상당히 옳은 얘기인데요. 잘한 건데 35번 환자가 또 그 진실 공방 내용이 좀 일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좀 성급하게 했지 않냐 이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예, 저는 처음에는 박원순 시장이 약간 오버한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급했다면 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같이 나와서 발표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약간은 정치적인 뉘앙스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삼성 서울병원이 어제 오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삼성 서울병원의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발표한 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그 핀트는 조금 그 달랐어요. 처음에 박원순 시장은 35번 의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의사가 심포지움도 가고 재건축 조합에도 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 감염, 공기 감염에 대한 우려를 확산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건 아니었고 제가 보기에는 14번 환자를 삼성서울병원에서 한 2, 3일 이렇게 약간 확진을 못하고 헤매는 과정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삼성서울병원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일찍 거론한 데 대해서는 전 점수를 좀 주고 싶고 오늘 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복지부 장관, 다른 지자체장들하고 합심해서 메르스를 대책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잘한 점도 그게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14일에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5일간의 일정인데 사실 청와대 일각에서는요 그대로 진행할지 말지를 두고 각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런 일부 언론의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방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메르스 사태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진정되는 건지 상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오늘 내일 사이에 당장 방미를 가야 된다, 꼭 취소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빠른 얘기 같고요. 이번 주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14일 날 가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주 초, 그러니까 이번 주 초까지 화수까지
그 확산세를 좀 보고 진정세가 꺾인다면은 뭐 대통령의 뭐 항미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예. 만일에 이게 뭐 확산이 되고 사망자가 계속 나온다면은 대통령 가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산세가 계속되면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심각하게 고려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